그래프 그리는 거 해봤죠? 그럼 기본형만 빨리 써놓고 시작해볼까요? 로그 함수 기본 형식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했어요? 네,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지금 쓰여지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로그 함수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정의역도 챙기셔야 되고 치역도 챙기셔야 되고 점근선과 모양과 그리고 마지막 점근선 얘네들을 찾으면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상태에서 첫 번째 계속 보고 있었던 거는 모양부터 봤죠. 모양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네, 밑이 어떠냐? 밑이 어떻게 됐는데? 기준이 네, 1보다 큰 상황과 네,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으로 나눠져서 그래프를 그려줘라. 맞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정의역 어떻게 구했죠? 정의역 구하는 방법. 정의역 뭐라고 설명해 줬는데요? 네, 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진수 조건. 정의역은 진수 조건으로서 진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진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그래프를 갖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진수가 x니까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축 오른쪽으로만 다 그래프를 갖다 그리셔야 되고 여기도 지금 다 오른쪽으로만 갖다 그리실 건데 원래는 정점도 챙겨주는데 정점 어떻게 찾았죠? 정점? 네, 진수가 1이 되게 해주는 값. 진수가 1이 되는 값.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여기도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상태로서 그래프를 갖다 그리자. 근데 거기서 방금 밑이 1보다 크댔으니까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런데 그 증가를 하면서 표현을 해주는 그래프가 점근선이 x는 0이다. 맞죠? 그럼 점근선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지금 잡아줬었죠? 진수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얘 점근선 잡아주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잡아줬었죠. 됐어요? 네, 얘 갖고만 니네가 딱 기억하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서. 그럼 오늘 하는 내용들은요, 나머지 평행이동과 뭐 대칭이동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만 갖고서 빨리빨리 볼 건데. 네, 필수예제 4번 여기부터 보겠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지수함수 때 알려준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그냥 무조건 식으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식으로 써라. 그러면 로그의 x라는 그래프를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쓰래요. 그럼 x축으로 n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n만큼 움직였으면 식이 어떻게 써져야 돼요? y는 로그 2에 x-m에 네, 플러스 n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식이 나는 지금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죠.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이랑 같다라는 자체에서 표현할 때 이걸 원래 로그에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일반형. 근데 얘랑 같게 만들어줄 땐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얘랑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때의 논점은 뭐냐면 x의 개수가 1이 되게 똑같이 만들어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x의 개수가 몇이 되게 만들어라? 1이 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첫 번째 변형을 하다 보니 y는 로그 2에 되는데 이때 x의 개수는 지금 몇이에요? 4잖아요. 근데 그 개수를 몇으로 만들어주자고? 1로 만들어주자고. 그럼 이 식은 일단 4로 묶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먼저 갖다 쓰면 되겠죠.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로그 성질 생각해보면 로그에서 진수가
곱하기로 쓰여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더하기로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더하기라는 걸로 쓸 수 있고, 그럼 로그 2의 4가 몇이고? 2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로그 2의 x-2요 이렇게 갖다 써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니까 로그 2의 x-2의 2랑 1이랑 더한 3이구나.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개수가 1인 걸로 만들어줄 거고, 그럼 그때 로그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 했을 때는 앞으로 꺼내주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m값이 2가 되고 n값은 3이요 이렇게 해서 mn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이게 평행이동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직접적으로 하셔라라는 게 핵심이야. 직접적으로 해라. 알겠지? 두 번째는 지수함수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해줘요. 대소를 비교하라 했잖아요. 대소를 비교할 때는 여기서도 우리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3이랑 로그 2의 7이랑 로그 4의 63이랑 비교를 하래요. 근데 벌써 로그랑 얘랑 크기 비교를 하려고 해도 크기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분수 같은 거 크기 비교하려면 분모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지수에서 크기 비교하려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줬잖아. 그럼 로그에서도 얘랑 크기 비교하려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랑 밑을 뭘로 만들어줄 건데? 2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로그 2의 7이요 이렇게 먼저 갖다 쓰라고요. 그럼 얘를 밑을 2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제곱은 어떻게 나오랬어요? 네, 역수로 나오랬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시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얘랑 모양이 똑같으려면 로그 2에 라고 쓰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 2분의 1은 다시 진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 네, 2분의 1 제곱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63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여기도 됐어요. 그럼 세 번째, 3도 로그 2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3은 로그 2의 몇이 되는 거예요? 네, 2의 세제곱이라고 쓰여지면 3이 될 거니까 8이요.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준 거잖아. 그럼 모양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줬다고요. 그럼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었을 때 이 로그의 밑이 지금 몇인 거야? 2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럼 증가함수면 진수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큰 거야. 그럼 누가 진수가 가장 커? 8,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커요? 얘가 커요. 그러니까 로그 4의 63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커요? 네, 그럼 로그 2의 7이요. 이게 크기 비교가 되는 겁니다. 즉, 증가함수였을 땐 크기 비교가 진수가 큰 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얘도 로그랑 벌써 크기 비교하는데 밑이 몇이야? 그럼 얘는 3분의 1로 맞춰줬잖아. 그럼 이것 또한 밑을 3분의 1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로그 3분의 1에 라고 쓰여진 데서 로그 3분의 1에 몇이 마이너스 1이 될까? 네,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여 있어야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근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몇이다? 3이다. 그럼 이렇게 3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졌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밑이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증가야, 감소야? 감소요. 그럼 부등식 나중에 풀 때도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가장 작은 게 여기 있는 진수 중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거야. 그럼 누가 가장 작아? 네, 얘가 가장 작잖아. 그럼 이 값이 다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그럼 그 다음은 2가 3보다 작으니까 얘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로그 3분의 1에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뭔 소리인지 아냐 너? 아니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이 상태에서 얘에서 감소함수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감소함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x좌표를 갖고서 문제를 푼 거라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x좌표가 지금 이때 가장 큰 건 3이죠. 그럼 x좌표가 3이었었을 때, 얘 지금 증가함수를 그렸잖아. 그럼 3이었었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2가 여기가 로그 3분의 1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국적으로 뭐야? 이번에는 이 진수에 들어가는 값이 작을수록 y값은 크다고. 그래서 가장 작은 걸 먼저 찾으라고. 이게 크기 비교라고. 됐죠?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갖고서 비교하는 거고, 어차피 니네가 크기 비교를 하려면 일단 똑같이 만들어 주래요. 그럼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준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정수를 만들어 주는 방법과 그런 걸 로그 계산이랑 익숙해지시라고. 필수예제 6번 문제는 우리가 처음 배웠었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배웠어? 역함수 관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로그라고 일단 쓰여지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얘를 역함수를 구하려면 로그로 써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을 따르게 좀 하나를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니네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여기서 천천히 공부를 해보라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뭐하라? x와 y를 바꿔서 집어넣으라. 그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이때 x는 3에 y-1제곱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식을 2제곱 이 식을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y는하고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를 y는하고 쓰려다 보면 지수방정식을 풀 때처럼 뭐 하냐면 y를 갖고 있는 이 지수식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넘기는 거야. 그럼 이때 3의 y-2제곱이 x 빼기 1이요.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구나. 넘어가서 쓸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얘를 y는하고 쓰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 로그 정의를 갖고서 얘기하자는 거야. 3의 y-2제곱이 얘를 쓰니까 그럼 y-2는 어떻게 쓰여져? 로그 3의 네, x-얘 자체가 진수로 갑니다. 이게 로그 정의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 y는 하고서 쓰라고. 그럼 y는 로그 3의 x-1에 플러스 2요.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이게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데 역함수를 구한 상태에서 이 지수 갖고서 y는 하고 꾸밀 때 방정식을 풀듯이 생각을 한다고요. 두 번째, 얘는 로그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니네가 나중에는. 근데 이번에도 역함수 관계를 구하랬으니까 x랑 y랑 바꾸래. 그럼 x는 로그 2에 y-1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거고 그때 거기 상황에서 이번에도 y는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y를 갖고 있는 항은 혼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먼저 넘기시라고. 그러면 이 항을 시켜주니 로그 2의 y-1이 x-1이요. 이렇게까지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가 로그 방정식을 풀 때 나중에 습관이 들어가는 게 이거라고. 로그 2에 내가 어떤 네모가 예를 들어서 n이었대요. 그럼 네모는 뭐라고 쓰여져야 될까? 네, 2의 n제곱이 딱 그것밖에 없다고.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가 2 돼야지 얘 사라지는데 n제곱 있었을 때 n이 빠져나올 거 아니야. 이게 기본 생각이라고. 로그 숫자 계산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때 이번에는 나는 y-1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한 거고 그럼 로그 2에 뭐가 x-1이냐라고 하면
이 x-1제곱이에요.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2에 x-1 쓰여지면 x-1이 앞으로 꺼내져서 로그 2, 로그 2 사라지니까 x-1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써내는 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못하면 니네 앞에 쪽 로그 계산 그지같이 풀었다는 소리야. 그럼 마지막 얘를 y는 하고 쓰다 보니 2의 x-1제곱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이거의 역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다시 지수식의 역함수는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식의 역함수는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역함수 관계는 맞는데 일단 이 필수예제 6번에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란 소리야. 한 두세 번 연습해보시면 또다시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겠지. 인간이라는 거는 멍청하지 않으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다고. 됐어요. 필수예제 7번은요. 이거는 공통수학 2에서 먼저 했던 내용입니다. 공통수학 2에서 뭐냐. 니네가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그때 y는 x라는 그래프랑 상황을 주어지고 그때 a, b, c, d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y는 x에 맞춰서 여기에 눈금들을 먼저 적어 놓고서 풀어라.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입니다. 여기에 눈금들을 맞춰서 적어야 된다. 왜? y는 x라는 점좌표는 a, 였으면 a를 지나가야 되고 b, 였을 땐 b를 지나가고 c, 였을 땐 c, d, 였을 땐 d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챙겨놓고 들어가자. 이게 공통수학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다 보니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얘 값이 좀 독특한 애야. 이 a라는 애는 얘 x축과 만난대거든요. 그러면 로그 2의 a가 지금 a라는 좌표가 들어갔었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몇인 거야? 야, 여기쯤 좌표가 뭐니? a, 0이 되시겠죠? 그럼 로그 2의 a가 0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깔고 들어갔다고. 그럼 로그 2의 a가 0이려면 a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1이라고 먼저 알려준 상황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럼 얘가 1이니까 여기 눈금도 1이요. 근데 이 눈금을 따라가니 얘 1이라는 애가 b가 들어갔을 때 좌표가 다시 1이 되었다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b가 들어간 그 y 좌표가 1이 되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b는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2라는 걸 또 찾아줬구나. 그럼 얘가 또 2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런데 이 빨강색 또 그래프랑 만나는 걸 보니 x 좌표가 c가 들어갔을 때 얘가 2가 되었구나. 그럼 이때 c는 그래서 c는 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래프 해석이 x 좌표가 d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4가 되었구나. 그럼 이때 d는 1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이렇게 a, b, c, d를 다 각각 찾을 수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d 빼기 c를 하세요. 그럼 d에서 c를 빼주니까 12요. 이렇게 문제를 풀겠구나. 근데 이것 공통수학 2에서 한 거야, 얘들아. 공통수학 2에서. 어떤 y는 x라는 선이 있었으면 그 눈금과 만나는 데를 일단 문자로 먼저 다 채워줬구나. 근데 공통수학 2랑 다른 점은 얘 a라는 걸 원래는 꾸미면서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그래프 특징상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a 값이 1이라는 걸 구했으니 그거 갖고 숫자를 하나씩 다 계산을 해주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함수값, 즉 그래프를 대입해서 찾는 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얘도 그냥 그래프 니네한테 해석을 하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A 값을 구하래. 그럼 이때 이 A 값을 구하라는데 여기서 깔아주는 건 얘가 평행하게 계속 갖다 그려주다 보니 지금 내가 아는 건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걸 알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Y좌표가 1이라는 걸 알겠구나. 근데 이 Y좌표가 1인 거는 얘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그 위에 점이니까 Y 대신 1을 집어넣었을 때 X좌표를 찾으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때 X좌표가 멸시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3. 그럼 다시 얘가 X축으로 올라갔으니 여기 점의 좌표는 3, 가 되는 거고 그럼 그 3이라는 좌표를 Y에다 대입을 해주니 X에다 27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다시 27이라면 얘 Y좌표가 27이라며 근데 그게 X좌표가 A가 들어갔을 다음에 그럼 로그 A의 27이 3 얘 되는 거 찾으라고. 그럼 이때 A는 뭐라고 써줘? 3은 27. 근데 그럼 이때는 3의 27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건 계산을 못하겠죠. 3의 27제곱은 계산을 못하니까. 그럼 답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위에 점이래 대입하는 거야. 근데 그 점 좌표들 중에 하나라도 알렸으면 그거 갖고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예요. 계산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 겁니다. 난 이제부터 너희한테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래서 최대한 보여주는 건데 얘 그래프가 X는 K라는 데랑 교점을 A, B라 한데 현아야 난 너에게 기대를 건다. 공부해라. 그래프가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X는 K에서 그려진 건데 최종적으로 A, B 길이가 2다 라는 걸 만족시키래.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써야 된다고. 그럼 A, B 여기에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좌표 평면에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얘 좌표랑 얘 좌표를 찾아야 돼.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근데 이 좌표들 중에서 아는 게 뭐가 있어? A랑 B 둘 점에 좌표 중에서 아는 게 뭐가 있니? 야, 문제에서 X는 K랑 만난다며. 그럼 여기는 지금 K, 0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K, K로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응? 여기서 얘네가 아는 내용은요, 선생님, 이때 X는 K랑 만났으면 K, 로 똑같아요. 와, 이 정도로 힘들게 만드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K, K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점은 얘를 지나가요.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K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얘도 지나가요. 로그 4의 K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럼 좌표를 표현했으니 얘랑 얘랑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X좌표가 같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의 거리는 Y좌표끼리의 차이가 거리가 되는구나. 맞아요? X좌표가 다르면 피타고라스를 갖다 쓰겠지. 근데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Y좌표끼리 차이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A, B의 거리는 로그 2의 K에서 로그 4의 K를 빼준 값이 그 값이 2가 돼요 라는 방정식을 이제 풀어달라는 소리라고요. 그냥. 그럼 얘도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우리 일단 로그끼리 계산이야. 근데 로그랑 빼기를 하려면 뭘 맞춰줘? 근데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얘를 밑을 2로 만들어줘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로그 2의 K라고 쓰면 뭐라고 써줄 거야? 네, 2분의 1 이렇게 쓰여지고 여기는 지금 로그 2의 K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우리 로그 계산 배웠을 때 이번에는 로그 2의 K가 똑같으면 그때는 1에서 2분의 1을 빼준 거에다가 로그 2의 K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계산도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로그 2의 K에 앞에 뭐가 곱해지면 돼? 네, 2분의 1. 그럼 그 값이 2구나. 그럼 로그 2의 K는 몇이 돼야 되고 4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때 K의 값은 네, 2의 4제곱이요 라고 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이게 그래프 해석인 거라고. 그래프 해석 이 정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수함수 때도 다시 봤었던 내용입니다.
로그 2x의 그래프와 로그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넓이를 구하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3 2차 함수 때도 봤었고 지수 함수 때도 봤었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 두 그래프와의 관계를 봐라라는 소리밖에 없었다고.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다고? 근데 얘랑 얘랑은 평행이동 관계였습니다. 즉 밑이 2로 똑같으니 얘랑 얘랑은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데? 얘에서 얘로 움직여졌다는 건 x축으로 4만큼 움직여졌죠. 결국 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맞죠? 얘에서 얘로 움직였을 때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는데 얘에서 얘로 갈 때는 그냥 4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뭐야? 이 그래프가 이 점이 x축으로 4만큼 움직였다고. 그럼 이 점도 x축으로 4만큼 움직였다고. 근데 평행이동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얘 곡률이 똑같다라고 했었고. 그럼 곡률이 똑같으면 얘를 평행사변형처럼 생각해서 이 부분, 조금의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 빈 부분에 채워주면 평행사변형 넓이랑 똑같아요 라는 개념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을 알았으니 뭐만 찾아주면 돼? 네, 높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높이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 얘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분명히 A, B 거리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 4만큼 차이 난다. 근데 여기서 보자. 선생님 나는 이 A라는 점이 X절편으로, 아니 Y절편을 알려줬잖아. 그럼 이 절편, 즉 A점 좌표가 0, 뭐가 되는데? 그럼 뭐야? 지금 이 상태에서 얘 위에 점이잖아. 그럼 X 대신 0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뭐냐고? 로그의 4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점은 0,2요. 그럼 이때 이 B점의 좌표는요. 얘에서 4만큼 갔다며. 그럼 여기는 4, 되는 거고 4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원래 Y좌표가 똑같았으니까 2요.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좌표가 그대로 올라갔다며. 그럼 C점에 대해서 아는 건 뭔데? 근데 X가 4요. 그런데 그 C점은 얘를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소리겠네. 그럼 여기는 몇이야? 그럼 이제 높이 길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얘는 지금 4 곱하기 1인 4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게 그래프 해석인 거라고. 이 문제도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두 그래프의 관계는 이제 평행이동이겠죠. 3x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네, y축으로 얘에서 얘로 표현할까요? 얘에서 얘로 1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도 그럼 평행이동을 했으면 여기에 곡률과 여기에 곡률이 똑같죠? 그럼 이번에도 평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평행사변형을 구하려는데 지금 이때 얘가 얼마만큼 올라갔다고? 1만큼 올라갔다고. 그럼 또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 거리는 3에서 4만큼 떨어졌으니까 또 1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결국은 넓이가 1입니다. 이렇게 써지라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는 볼까요? 둘은? 네, 또 평행이동이요. 얼마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도 지금 나는 저 둘레는 둘러싼 게 똑같으니 이 채워져 있는 부분을 여기로 채워서 또 평사 넓이 구하자. 이 소리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얘 평사 넓이를 구하려는데 지금 이때 얘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가 몇이라고? 2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근데 0에서 3만큼 떨어졌으니까 3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넓이는 6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했다라는 게 첫 번째 행동이라고.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걸 천천히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딱 나갈 건데, 그래야지 또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거니까. 같은 말을 해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전 시간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써졌던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고. 대략적인 그래프만 갖다 그리시는 겁니다. 그럼 그 대략적으로 갖다 그리라는 건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양만 찾아서 빨리빨리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릴 수 있는 거 빨리 그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최대고 가장 낮은 게 최소입니다. 딱 이 소리밖에 없을 거라. 1세제 9번 문제에서 그냥 바로 볼 겁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근데 x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우리는 공통수학 2에서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그럼 정의역 x값이 4부터 6까지라고 깔아준다면 나는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만 필요한 것 뿐이에요. 얘 그래프 모양에다가 점선과 실선만 그릴 건데 이때 지금 로그 함수에서 밑이 2짜리야. 그럼 증가의 함수야. 증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증가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점선으로만 갖다 그리라고요. 근데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살렸대? 네, 4부터 6까지 살렸대요. 그럼 4부터 지금 6까지 살렸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겠구나. 그럼 이 노란색 부분 살려져 있는 데에서 그럼 이때 최대값이 어디서 가죠? 네, 6이었을 때 가져요. 그럼 여기다가 6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고. 그럼 얘는 로그 2에 지금 4가 됩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 최대값은 2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네, 그럼 4 집어 넣으시라고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2가 되는 거고 1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요. 좌표 평면이 그래프 이쁜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래프라는 자체에서는 모양만 챙기시면 되고 거기에 점선이랑 실선만 구분을 하면서 그릴 생각을 하는 거야. 정의역이 어디까지 살려 있는지 그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대 최소 갖고 못 해먹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냥 안 하면 되거든, 공부를. 로그 3분의 1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증가 감소야. 감소야. 근데 정의역이 2부터 8까지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감소하게 이렇게 갖다 그리시면 되겠구나. 근데 거기 상태에서 2부터 8까지 이렇게 남았댔으니 2부터 8까지 이렇게 남았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질문하자. 최대 어디서 가져? 네, 2에서 가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f2 값을 구하라. 그럼 로그 3분의 1에 3이구나. 그럼 이거 값이 몇이야? 네, 마이너스 1이요. 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3이요. 라고 쓰여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요. 로그 계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 최대는 최소는 어디서 가져요? 네, x가 8이었을 때 가져요. 그럼 f8 값 계산하자.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1에 뭐 하는 거야? 뒤에 쪽에 빠졌구나.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가 몇이라고? 네,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얘는 몇이죠? 네, 마이너스 2요.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요. 이렇게 구하세요. 이게 지금 최대 최소라고. 이 정도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림 공부 못해. 로그 함수, 지수함수 다 갖다 버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 파트 버리면 니네 중간고사 때 맞출 게 있을까? 없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함수인데 로그 2에 쓰여있고 여기가 2차식 쓰여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 때 설명했던 거랑 같아. 얘가 1차식으로 쓰여있으면 기본적인 그래프 표준형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가 2차식으로 쓰여져 있어. 그럼 우리가 지수에서도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네, 합성함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 저렇게 용어를 생각하려는 애가
결국은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 뭐라고? 내 용어 생각하라고 합성함수. 합성함수처럼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그냥 무조건 합성함수처럼 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합성함수처럼 문제를 푼다라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했어요 라는 거밖에 안 그려줬잖아. 그럼 뭐부터 해석했어야 돼요? 네, 2차 함수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얘를 해석해서 와서 그 다음에 어떤 함수? 네,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해석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합성함수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만 구하랬으니? 최소값만 구하랬으니 여기서 최소값이라는 상황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얘부터 거꾸로 오면 되잖아. 근데 로그 2의 x는 증가야 감소야? 그럼 증가야.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가장 작은 값을 가지려면 x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 다시 와서 집어넣을 준비를 하라고. 그럼 난 다시 뭐야? 이 2차 함수에 뭘 찾자? 최소값을 찾자. 그럼 이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럼 얘가 최소값 어디서 가져? 축인 2에서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값이 2를 집어넣어서 얘의 최소값을 그냥 해석을 하자. 그럼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그럼 계산하면 2가 되었구나. 그럼 그 2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자. 그럼 1이 되겠어요.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럼 이 그림 안에 답이 다 있다고. x가 어디에서 최소값 뭐를 갖냐고. 그럼 x가 어디에서 가졌어? x가 2에서 가졌구나. 어디서 최소값 몇을 가졌어? 1이라는 최소값을 가졌어요. 이렇게 끝나면 된다고요. 이거 연습해갖고 오라고 했던 게 지수 쪽이었던 거야. 그냥 합성함수처럼 해석하라고. 그럼 로그에서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된다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시겠죠. 얘의 최대치수를 찾으래. 그럼 이번에도 어쩜 해석하라고? 합성함수처럼 해석하라고. 그러면 이때 누구부터 해석해? 네, 마이너스 x제곱 2차 함수인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석하세요? 네, 로그 2분의 1 x. 자기가 진짜 그림을 이렇게만 그려보면서 풀어봤으면 끝났다고. 근데 이걸 뭘 구하래? 네,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최대를 구하고 얘 최소를 구하세요. 이번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근데 다시 얘기해봅시다. 로그 2분의 1 x예요.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럼 얘가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x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최소값을 집어넣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얘가 가장 작으려면 x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최대값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이쪽 2차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최소 최대를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x의 정의역을 깔아줬잖아.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위로 볼록한 이 그래프에서 축이 일단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요.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자고. 얘가 가장 작아야 된다며. 그럼 얘가 가장 작으려면 x가 몇이었을 때 가장 작아? 1이었을 때. 그럼 이제 1 집어넣은 값을 갖고서 빨리빨리 계산하고 들어가라. 그럼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 그럼 얘는 지금 4. 그럼 4 집어넣었구나. 그럼 로그 2분의 1의 4가 몇이야? 이렇게 하나 구해졌어요. 두 번째, 얘가 가장 크자며. 그럼 이때 최대값 어디서 가져?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7. 그럼 여기는 8이구나. 그럼 8 들어가니까 몇이야?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하라고. 나는 말로 설명하면서 시간을 풀었지만 금방금방 하는 거야. 진짜 자기가 이렇게 연습만 해봐도.
경호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겠지. 하라니까. 근데 해보면 돼. 아, 난 못해. 난 멍청이야. 아, 나는 내 인생 이번 생은 수학에서 포기야. 그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해보면 풀 수 있어. 그냥 몰라요. 찡찡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응? 필수예제 12번 문제는요.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로그 AX제곱이 반복됐겠잖아. 우리가 지수함수 때 y는 4의 x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 누구를? 2의 x제곱을 치환했어. 왜? 얘는 2의 x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이렇게 거듭제곱돼 있을 땐 치환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야. 얘가 로그 3의 전체적으로 제곱이 돼 있잖아. 맞죠? 그럼 이럴 땐 치환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로그 성질 배웠을 때 이야기해볼까? 로그 3의 x의 제곱과 로그 3의 x의 제곱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뀌어졌어? 예, 2 로그 3의 x라고 바꿀 수 있는 얘랑 똑같은 거였죠.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지금 얘는 전체 괄호가 돼 있는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인데 여기엔 로그 3의 x 제곱이라고 돼 있는 진수에만 제곱돼 있잖아. 그럼 이 제곱은 무조건 다시 앞으로 꺼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로그에서 계산은. 알겠니? 그럼 이제 뭐야? 로그 3의 x를 우리는 지금 치환을 할 거라며. 그럼 이렇게 p로 치환을 해줬다고. 그럼 이때 y는 p 제곱에 마이너스 2p에 플러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됐어요? 근데 내가 지수함수 때 설명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면 우린 치환을 하면 호랑이 가죽 남긴댔잖아. 그럼 치환하면 뭐 남기라고? 범위 남기라고. 그럼 얘 p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로그 함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y 값이. 로그 함수. 지수가 아니야. 로그 함수 얘의 치역이 어떻게 됐어? 모든 실수였어. 로그 함수는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었고 한없이 계속 커지게 됐단 말이야. 그럼 로그 함수는 최소가 없다야 원래. 로그 함수 자체에서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고만 주어지면 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니까. 알겠니? 그럼 그때 모든 실수가 되는 건데 그럼 원래 얘만 치환했으면 P는 모든 실수야 라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X 조건을 깔아줘 버렸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3부터 9까지 끊어서 보라고. 그럼 이때 P의 범위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소리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P 범위를 구하자. 근데 로그 3의 X가 P라며. 그럼 이때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요. 그럼 봐봐. X가 몇이었을 때 P가 가장 작을까? 그럼 3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제는 이 정도로 암산으로. 그럼 로그 3의 3이니까. 1이요. 로그 3의 X가, 즉 P가 X가 몇이었을 때 가장 클까? 9. 그럼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언제야? 그러니까 이제 P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지금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2차 함수니까 그래프 점선으로 표현해줬고 축이 지금 1이잖아요. 근데 1부터 어디까지 살리래? 2부터 살리래. 그럼 1부터 2까지 여기까지만 살리면 되겠구나. 그럼 결국 최소값은 P가 몇이었을 때 가죠? 1이었을 때 그럼 P 대신 1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럼 이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최소값 1이 이렇게 찾으라는 거겠구나. 최대값 P 언제? 네, 2였을 때 가져요. 그럼 P 2 대신 집어넣으세요. 그럼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2요.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 두 번째 내용 여기 상태에서 보세요. 로그랑
로그랑 곱하기 돼 있죠. 로그랑 곱하기 돼 있어. 그럼 우리 원래 로그끼리 곱하려면 뭐 하라고 했어? 그건 진수끼리 곱해져 있을 때죠. 로그 A의 mn 진수끼리 곱해져 있었을 때는 로그끼리 합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얘를 곱하려면 어떻게 곱하라고 했냐고. 근데 밑변환 성질 써서 구하라고 했어요. 밑변환 성질. 재훈이가 말한 대로 밑을 똑같은.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밑을 상용 로그 갖다 쓰잖아. 그럼 10짜리인 거니까 로그 A에 로그 B 거기에 곱하기 이때 로그 B분의 로그 C 이렇게 갖다 써서 지금 표현을 하세요. 그럼 로그 B 똑같으니까 약분합니다. 이게 지금 곱하기였다고. 로그끼리 곱할 땐 밑변환을 써서 계산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계산은 언제 이렇게 계산하냐면 이제 또 이야기가 바뀌어지는 게 이거야. 니네가 기본적으로 앞에 쪽에서 로그 계산만 봤었을 때는 로그끼리 곱할 때는 얘와 얘가 밑이 아예 달랐었을 때 그때 곱하기를 할 땐 밑변환을 써서 약분을 하라는 소리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밑이 어때? 같죠? 그럼 이때는 얘처럼 괄호 쳐서 거듭 제곱을 쓰라는 소린 거고 그럼 여기서는 치환을 할 준비를 하자는 소리야. 뭐 하자? 치환을 할 거야. 그럼 그때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로그 2분의 1 x는 그대로 두는데 로그 2분의 1의 x분의 4 얘를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바꿔줬을 때 지금 이번엔 진수에선 나누기잖아. 진수가 나누기였으면 로그에서 뭐로 바꿔줘? 빼기. 그러니까 여기를 로그 2분의 1의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x가 있는 거야. 그럼 로그 2분의 1의 4는 몇이야? 마이너스 2요. 맞죠? 그럼 얘 대신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랑 곱해진 건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라고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맞는데 로그 2분의 1x 곱하기 로그 2분의 1x라고. 그럼 그 식은 얘처럼 괄호 쳐서 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때는 밑변환을 써봤자 안 사라질 거라서. 그래서 이때는 제곱으로 표현한 이 식이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다시 얘기입니다. 로그 2분의 1x를 치환해서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2분의 1x를 p라고 치환을 해줬더니 y는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2p요 이렇게 쓰여졌는데 또 p 자체 범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원래 로그 값은 실수 전체인데 x 범위 주어졌으니까 p 흔적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p 흔적을 남겨놓을 건데 이때 이번에는 이 p가 로그 2분의 1x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럼 p 값이 언제 가장 작을까? x가 2일 때 가장 작겠죠. 감소니까.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p가 언제 가장 클까요? 네, 4분의 1일 때. 그럼 4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2. 그래서 이렇게 p의 범위가 또 나왔구나.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 얘 그래프는 또다시 위로 볼록 축은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줬구나.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최소는 p가 언제 가죠? 2일 때. 그럼 p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최대 어디서 가죠? 그래서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얘 치환하는 문제 겸 생각을 했었을 때 원래 로그끼리 곱할 때는 밑변환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밑변환을 써서 계산한 건 밑이 달랐었을 때나 밑변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밑이 똑같잖아요. 그럼 그때는 니네가 기본적으로 치환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괄호 쳐서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됐죠?
다른 게 아니라 255번 하나만 볼 겁니다. 255번. 여기서 봤더니 벌써 얘는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상황이야. 근데 이거에서 어차피 최대 최소 상황 구하래. 그럼 가장 먼저 뭐 할 거야? 치환해 줄 생각은 해야 돼. 그럼 로그 3의 x를 우리는 p라고 치환을 할 거니 이 식은 y는 2p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때 얘 식을 p로서 표현하게 쓰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로그 3의 x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냐고. 그치,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로그 3의 x라고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구나.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p 이렇게 쓰여지고 거기에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봐, 이제 여기서 최대 최소를 찾는데 나 지금 p로 치환했잖아. 그럼 얘 범위 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 x에 대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때는 x는 모든 실수란 말이야. 그럼 아니 x는 0보다 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로그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그럼 그때 이 로그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이라고?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의 지금 p의 범위는 모든 실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p의 범위는 무슨 상황? 그러면 이번엔 이 2차 함수는 점선인 방향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알겠니? 얘는 점선인 상황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점선인 상황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건 이 그래프는 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야 돼? 얘가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야 돼? 얘 꼭지점 여기서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3분의 1은요, 니네 문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x가 3분의 1인 거야. 지금 얘는 p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어차피 최소값은 실수 전체니까 여기서 갖는다고. 알겠어? 그럼 얘 식이 쓰여져 있는 얘 갖고 보는 거야. 아직 x라는 자체는 여기서 쓰지도 않아. 치환을 해줬으면 여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럼 얘가 지금 최소값 어디서 가져야 되는데? 2분의 a에서 가져요. 그때 값이 몇을 가졌다? 1이라는 값을 가졌어요. 근데 얘가 꼭지점이잖아. 얘가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꼭 꼭지점을 계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마무리 지어볼까? p가 2분의 a에서 최소값 1을 가졌다며. 언니? 그런데 이 p는 x값이 있었을 때 p값이 되는 거잖아. x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 3의 x가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 p가 되는 건 로그 3의 x가 몇이었을 때 3분의 1 얘가 p가 된 거라고. 즉 로그 3의 3분의 1이 2분의 a라고. 왜? p가 2분의 a였었을 텐데 그 p값은 여기에 3분의 1이 들어갔었을 때라며. 그럼 결국은 얘 갖고 표현하니까 이때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1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형태로서 b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다시 잡고 들어갑니다. 그냥 최대 최소 상황 자체의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치환을 하는 형태 똑같고요. 치환을 했었으면 그 치환한 문자 갖고 꾸미는 것도 맞고요. 그 치환한 문자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이번엔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으면 로그는 무조건 모든 실수라고.
근데 이 모든 실수에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얘가 점선이 없으니까 다 실선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최소값을 갖는 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근데 이게 지금 식이 P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면 P가 2분의 A였을 때 최소값 얘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최소값 1인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P가 2분의 A일 때랬는데 우리는 P가 아니라 X라는 상황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최소를 갖는 데 쓰니까 X가 언제 3분의 1이었을 때 최소를 갖는다며. 그럼 X가 3분의 1을 들어간 값으로서 P 값을 계산하라고. 근데 P가 아까 뭐였는데? 네, 로그 3의 X. 그러니까 로그 3의 X가 2분의 A였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근데 X가 몇이었을 때? 3분의 1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3분의 1이 지금 들어갔다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A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간다는 걸로 B 값을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모든 실수라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도 보시는 거야. 치환이라는 자체에서 X 범위가 따로 주어진 거와 안 주어진 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까지. 필세지 13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 최대최소에서 마지막 상황인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자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얘는 제목 자체에 지수의 로그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뭐라고 바꿔주냐면 밑과 지수의 둘 다 미지수가 이렇게 상황을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밑과 지수의 둘 다 미지수가 있었을 때 문제의 풀이는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 이게 문제풀이의 끝이에요. 양변에 로그를 씌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밑과 지수에 x, x 이렇게 둘 다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저 말 그대로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고 그럼 니네한테 이 좌변과 이 우변에 각각 이렇게 각각 로그를 씌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쓰여지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로그를 씌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 자체. 왜? 우리가 수학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하죠. 곱해도 성립하죠. 근데 우리가 했었을 때 이제 양변에 같이 제곱해도 성립했잖아. 그럼 양변에 같은 로그를 씌워줘도 이 식은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씌워졌더니 얘는 그냥 일단 로그 y라고 쓰여진 게 맞아. 근데 오른쪽 이제 우변을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 2 플러스 로그 x 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듭제곱이잖아. 근데 누구의 거듭제곱 돼 있어?
진수 x의 거듭 제곱돼 있잖아요. 그럼 진수의 거듭 제곱이 돼 있으면 앞으로 꺼내줘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로그 x에 곱하기 로그 x라고 쓸 수 있다고. 진수의 거듭 제곱돼 있으면 앞에 있나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봤던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2잖아. 분배를 해주겠지. 그럼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여기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2 곱하기 로그 x니까 2 로그 x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서 문제를 풀겠다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 이제 제곱, 거듭 제곱돼 있으면 치환해서 문제 풀 거라며.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서 로그 x를 또 p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구나. 그럼 얘는 지금 p 제곱에 플러스 2p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p로 치환을 했으니까 얘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경을 써보자. 근데 얘에 대한 로그에 대한 범위는 x의 범위가 주어졌으면 p가 몇보다 크거나 몇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올 거고, x에 대한 범위가 없었으면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x에 대한 범위 있어 없어? 1부터 100까지라고 x에 대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p에 대한 범위는 전제를 하겠죠. 근데 로그 x면 밑이 몇인 거야? 10인 거잖아. 상으로 생각한다 했으니까. 그럼 로그 1이었을 때가 가장 작겠죠? 그럼 로그 1이 몇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100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겠죠? 그럼 언제까지? 2까지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요. 계속 얘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럼 p제곱 플러스 2p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 축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라? 0부터 2까지 살려라. 그럼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최소가 어디서 가죠? 0이었을 때, 그럼 p 대신 0 들어갔을 때겠죠. 그럼 이때 최소값은 0입니다. 맞죠? 최대는 지금 p가 몇이었을 때 가죠? 2였을 때 가죠.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4니까 8이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얘가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얘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뭐만 주의하면 되냐? 우리는 실제로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이 말은 함수에서 항상 말하는 최대 최소값은 y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y의 값.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을 물어본 거라고. 근데 니네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한 얘 값은요. 로그 y 값을 구한 거예요. 로그 y가 얘라고 했던 거잖아. 그럼 로그 y의 최소가 0인 거고 로그 y의 최대가 8인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 이때 y 값이 몇인지를 끝까지 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로그 y의 몇이 0이냐고. 몇 로그 y가 0이냐고. 1이요. 그러니까 y는 이때 1이요. 이렇게. 로그 몇이 8이냐고. 10의 8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y의 최소값은 1이고 y의 최대값은 10의 8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자가 이 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y의 최소값은 1, y의 최대값은 10의 8제곱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됐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니네가 지수랑 로그 상황을 보는데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으면 이건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에서 나올 건데 양변에 무조건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는 건 좌변과 우변에 전체적으로 로그를 갖다 씌우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갖다 씌웠는데 로그 y는 로그 y라고 그대로 갖다 썼겠죠.
그럼 이제 우변은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에 쪽으로 곱하기라고 쓰여진 거고, 그럼 얘는 하나씩 곱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였고요. 그럼 그렇게 썼을 때 로그 x를 p라고 치환해서 얘를 구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최대 최소를 구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최대 최소의 상황의 값을 구한 거가 마지막 여기 상황만 생각한다. 그건 누구 값을 구한 거라고? 로그 y 값 구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로그 y 값이 아니라 y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로그 y의 최소가 0이라면 그럼 y가 몇이었었을 때 최소를 갖니? 그래서 y가 1인 거고 로그 y의 값이 8이라면 y가 10의 8제곱이었을 때구나.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여기 개념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부터는요, 집에 바로 안 보낼 겁니다. 뭐 하고 가셔야 되냐면요, 내가 오늘 보여줬던 필수예제 다 있죠? 그 필수예제 다 풀고 집에 가세요. 확인 체크는 숙제잖아, 어차피. 그럼 오늘 보여줬던 필수예제는 다 풀고 집에 가세요. 그래야지 니네 공부됩니다. 알겠어? 항상 그럴 겁니다, 항상. 이제.